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한국의 이 상황들, 정치 상황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정상인가 아니면 내가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광동이라는 재미 언론인이라는 분이 쓴 글이 SNS에 올라와서 제가 이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혹시 이런 병이 안 걸리셨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이런 병이 안 걸리셨습니까? 개딸병이다. 아주 희귀병이 한국에 창궐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병으로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질환 들어보시면 많은 분이 공감을 할 거고 그래서 빨리 우리 공동체가 이 건전한 정신을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파괴하고 있는 우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잘못된 정치 인식, 상황 인식 이걸 빨리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자칫하면 한국의 미래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심한 위기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얼마 전부터 한국에 아주 희귀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제 주위에 혹시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병은 고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병은 정신질환과 감정질환, 의식질환입니다. 이 병이 그러하듯이 모든 병이 그러하듯이 이 병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는 가진 것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전면성이 있으면서도 강압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같은 병에 걸리지 않으면 자, 그래서 이 병을 똑같은 병자가 되기를 강요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인간을 야만적이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 이름은 개딸병입니다. 개딸. 이 병은 여성만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개아들병 혹은 양아들병이라고 해야겠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개딸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개딸병을 강요하는 개딸은 명칭부터가 듣기가 거북하고 품위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단어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에서 버젓이 사용될 수 있는지 처음에는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상식과 문명사회에서는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쓰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어원은 상스럽지 않습니다. 개의 딸이라고 합니다. 개딸이 입양한 양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자가 아니라 양심의 아들이라는 고매한 사람의 줄임말입니다. 세상사 모든 것이 원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개딸과 양아들도 본래 의도와는 일탈해 있습니다.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과는 거리가 먼 개의 딸, 양아치 아들처럼 인식되는 것인 저만의 것입니까? 자, 개딸병의 특징은 절제 상실, 균형 상실, 그리고 양심 상실, 염치 상실, 자기 상실입니다. 절제의 둑이 무너지는 사회는 감정의 사회가 되고 균형이 파괴되면 극단 사회가 되면서 양심이 매몰되면 짐승이 되고 염치가 없어지면 뻔뻔스러워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개딸들은 한때 세상을 야만과 광기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중국의 홍위병과 6.25 때 완정부대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것은 개딸의 광란에 전전긍긍하는 국회의원들입니다. 평소에 개딸이나 양아들보다도 더 개딸스럽고 더 양아들스럽던 국회의원들이 이 개딸들 앞에서는 순한 양이나 쫓기는 짐승처럼 주눅이 들고 주뼛 거린다는 것입니다. 개딸들의 극단성과 폭력성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들 국회의원들이 개딸 앞에 외소해주고 침묵하는 것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딸들 눈치나 보거나 비위를 맞추면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이미 내면에 개딸의 속성을 가진 개딸의 아류입니다. 개딸의 발언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개딸이라는 명칭을 이재명이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재명인의 마을을 만들고 마을 촌장이 된 것을 보면 개딸 창시자는 이재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은 참으로 유별난 사람입니다.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하고 사법고시까지 합격된 것을 보면 머리와 의지가 뛰어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재명 소년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비뚤어진 심성을 얻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공업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렵게 자란 사람이고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해본 사람이라서 이재명의 어린 시절에 동정이 가고 그것을 극복하고 많은 성취를 한 것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서름 많은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뜻을 품을 경우 이 함정은 더욱 깊습니다. 가진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도 미워하고 가슴속에 분노와 적개심, 정오심이 이글거리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분노와 적개심을 누르고 부러움을 입지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비뚤어지기 쉬운 인성을 연단하면서 인고의 정진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분노와 적개심을 성취의 도구로 삼아 무서운 공격력과 냉혈성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입니다. 분노와 적개심을 순치시킨 사람은 극단성을 극복하고 절제와 균형과 염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공이 깊어지지만 그러나 분노심과 적개심을 강화시켜서 성공하려는 사람은 뻔뻔스러워지고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분노와 적개심을 순환시키지 못하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목적을 위해서 염치를 상실하면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저는 이재명에게 이 모습을 봅니다. 이재명 씨 모습에서 제가 젊었을 때 저를 소용돌이치게 했던 무서운 분노와 적개심을 목격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에게 측은지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는 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성이 파괴되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소년공 시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1살 어린 꼬맹이 여자애가 나이를 2살이나 속여 나로 하여금 누나라고 부르게 해서 머리 끄덩이를 잡아 버리장머리를 고쳐줬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건방지게 놀던 힘약해 보이던 동료에게 식판을 집어 던지는 만행을 저지름으로써 공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했다. 이게 이재명 소년의 고약한 공돌이 근성 또는 선생님한테 매를 맞아서 나도 선생님 돼서 애들을 때려보기 위해서 선생님 되고 싶었다 하는 비뚤어진 성질을 극복했으면 이재명 소년은 큰 그릇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질과 성장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수에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쌍욕을 하고 형을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시키고 검사를 사칭하고 총각을 사칭해서 여배우와 동거하는 인간 상실의 인생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이런 성정의 특징은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을 강제 입원시키고 아니라고 말하고 총각 사칭해서 동거하고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오심과 적개심이 공격의 무기라면 거짓말은 방어의 무기입니다. 거짓말을 무기로 휘두른 사람은 거짓말에 대한 죄의식이 없습니다. 거짓말은 자기 성공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거짓말의 앞권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다. 존경하는 줄 안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존경한다고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 정도가 되면 거짓말 중증입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방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선전용 공격용으로도 사용합니다. 거짓말로 자신의 실체를 부풀리고 미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고 또 물고 들어가거나 걸고 들어가는 거짓말 대치기를 합니다. 여기에 손뼉을 치는 사람들이 개딸들과 개아들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을 낳고 거짓은 사막을 낳는다는 말은 남을 공격할 때에는 화살이 되지만 자기를 방어할 때는 방패가 됩니다. 자, 이재명의 개딸 평균이 너무 지독해서 눈이 시릴 정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떨어졌으면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자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의 요건입니다. 선거에 떨어진 직후에 몇 억씩을 방위산업에 주식 투자하고 송영길이란 개딸과 흥정해서 땅 짓고 헤엄치는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개딸 개아들 부대를 동원해서 야당 대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부류의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나라 전체를 혼탁하게 합니다. 이재명 씨는 이미 한국 정치판을 구정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정치에 절망하는 것은 이재명 같은 사람이 야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다는 것과 함께 여기에 환호하는 개딸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개딸들 가운데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개딸들도 있지만 마스크와 모자를 써서 실체를 가리는 소극적인 개딸들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차마 개딸 양아들이라고 내색하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개딸 개아들 부류가 한국 도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국에 대한 절망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 개딸 가운데 백낙청 교수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오마이 유튜브에 오연화 씨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착한 분이지만 정치 지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정작 나중에 백낙청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자가 바로 생각과 사고가 많이 뒤틀려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중간에 잘렸기 때문에 그러나 충분하게 이 앞만 보더라도 정말 아주 뛰어난 통찰력과 그리고 우리 현상에 대한 내용을 글로 잘 표현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개딸들, 이재명 그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가? 저들의 숫자가 많고 저들이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가? 자기 검열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여기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건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다. 질병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빨리 이렇게 행동하라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잘못된 질병이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암 같은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병 빨리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되고 걸린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이 질병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 세상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잘못된 정보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정상화, 방송의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개딸에 걸린 사람들, 개딸 병에 걸린 사람들. 지금 개딸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린 많은 여성과 남성, 대개 이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30대, 20대, 30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50대, 60대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해도 되지 않고 치료해도 낫지도 않는 그런 난치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게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민국의 언론이 방송이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개딸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증의 점령성 질환 빨리 치료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그들을 구해내는 그런 작업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미 언론인 조강동 님이 적은 혹시 이런 병 안 걸렸습니까? 하는 글이 아주 공감이 가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